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노래 만들기 좋아하는 댓글 개수에 따라서 하루에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댓글 왕자 우리 데이브니아 나오셨습니다. 댓글 왕자 괜찮았어요? 댓글 왕자? 네. 에이,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연애지상주의자 인생의 애드립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혀를 풀고 왔던 인생의 애드립인 남자. 하지만 대학 교수 같은 남자 김 선생입니다. 야, 근데 진짜 말 잘하는 것 같아 당신. 아니 근데 잘못된 말이 아닌 게 실제로 대학 교수기도 하잖아. 아, 그렇지, 그러네. 그렇죠. 네. 그렇죠. 대학교 뭐. 출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여러분 저 대학교 강단 선지 벌써 4년 된 사람입니다. 네. 묻어나는 거지 그런 게. 제자들아 듣지 마. 너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아이 농담이고. 아니 진짜로 나도 하는데 다들 할 수 있어. 그래요. 어떻게 좀 해줘요. 저는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아 근데 어저께 김영민 씨 나오셨는데 저는 진짜 계속 네 뭐만 하다 끝났어. 진짜 말씀을 끊이지 않고 길게 잘하시더라. 야. 그래도 그 사이에서 김 선생은 또 잘하더라고. 팟캐를 많이 들어가지고.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싶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물어봐야지. 야. 저는 사실 좀 걱정이에요. 왜요? 이제 매일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나가서? 내가 김프로쇼 때문에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걱정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진짜 매일이야? 매일 뭐 5분씩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자는데 전화 연결로. 이게 월요일 날 하루 길게 나가는 것보다 매일 나가는 게 나을까요? 그게 더 낫지 않나. 어떻습니까? 팟캐를 또 계속 들으시는 우리 김프로 쇼를 위해서는 당연히 매일이 낫죠. 그래요? 네. 너를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야, 이럴 일인가. 아무튼 네. 야, 근데 그 5분이라도 그 정보를 뭔가를 이제 서초동 감식반장으로 하려면은 계속 또 주변의 동정을 살펴야 되고 막 전화 그러니까 돌려야 내가 되잖아, 이거 당신이. 기자를 그만두고 지금 이럴 일인가 싶어요, 지금. 자, 취재원들 준비됐지? 뉴스를 안 하겠다고 내가 기자를 그만두고 영화 만들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운명 아니야, 운명? 우리 지금 김프로쇼에서는 시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아. 김용민 브리핑 매일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를 그렇게 하기 싫어했어. 야.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거 약한 소리 하면 안 돼. 야. 그래, 지금 빨리 잘 해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출마할 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소스를 갖고 있으면 그게 영화를 위해서 도움 돼요. 그럼요. 네. 그거는 엄청난 자산이지. 모르겠어.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뭐, 그냥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한 달만 해보자 그랬어요. 한 달만? 오케이. 한 달만 합시다. 한 달 하고 못하겠으면 그만하려고. 야, 우리 이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김프로 아내분 이해해 주세요. 자,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달님께서 이 팟캐 이상합니다. 어디다 신고할까요? 들어오면 기분 좋고, 들어오고 싶어지고, 괜스레 순위에 목매고, 광고도 스킵 못하고. 그런데 이 이상한 김프로쇼가 그냥 좋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정말 찬사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유쾌해집니다, 읽는데. 나라니까 나님. 12시 넘으니까 자꾸 들어와서 올라왔나 살피고 후기 게시판을 기웃거리게 되네요. 중독인가요? 끊어야 하나? 끊을 수 없을걸. 예, 우리 토토 황영님. 누가 우리 데이브니어를 노랜 2곡씩 들어주세요. 하트 8개. 에런 5150님께서 저는 앞에 잡담이 참으로 정말로 좋아요. 이게 김프로쇼 본방송인데 김프로쇼는 영화 팟캐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습니다. 에런님이 락커시더라고요. 락커. 네, 계속해서 락 스피릿을 게시판에 그렇죠. 흩뿌리고 계십니다. 좋은 명반을 그렇죠. 막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에드워드님, 박명수보다는 데이브니어님 캐릭터는 정준하 캐릭터다. 그런가요? 정준하 캐릭터인가요? 사실 제가 그때 두 분이 그 박명수 얘기할 때 네. 차라리 정준하나 정영돈이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전영돈도 그 노잼 때문에 본인 스트레스 받아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막 탄력 받아가지고 네. 물이 오르잖아요. 그럼요. 네. 곧 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김 선생님은 하하 플러스 양세형. 내가 그렇게 까불어?
김프로님은 윤우님. 이야, 솔직히 이건 아니죠. 야. 이건 아닙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요. 그냥 준마님, 유쾌하게 잘 듣고 있다가 한살림에 맥주 나오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입이 간질거려서 이때다 싶어 생협 아이쿱에 맥주 있어요 했는데 비어락, 우리가 지난주에 네. 비어락이라는 거 뭔지 아냐고 그쵸. 누가 사진 올리셨는데 우리가 모릅니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이쿱 거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냥 준마님이 또 이걸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해주셨습니다. 생협계 맞군요. 네. 네네. 그래서 한살림과 아이컵 생협 모두 이용하는 저로서 생협 얘기가 나오니 무척 반갑네요. 즐겁게 듣고 있으니 힘내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준마님. ARK님. 뉴스 농장 주주총회 올라오는 요일이 따로 있나요? 영화 얘기랑 청취자 사연은 약간 개취 안 맞아서요. 그냥 영화 팟캐스트 오셔가지고. 뉴 뜨면 들어와 보는데 뉴 뜨는 날은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오다 보니 낚시질 당하는 것 같아 확실한 요일을 알고 싶어요. 그런 거 없음 말고요. 기분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이게 사실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토일 저희가 이제 매일 올리잖아요. 나름의 편성표를 만들었다가 솔직히 조금 무너진 감이 좀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약간 그랬죠. 왜냐면 이거 제가 다 편집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프로쇼 손목이 끊어질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되는 대로 올라가는 이런 감이 좀 있는데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아무튼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조금 들긴 하는데 조만간 대책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패턴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화수목은 웬만하면 뉴스 농장이다 생각하시면 비슷하시고 네. 월요일과 주말에는 영화와 어쩌라고가 섞여 있다. 이렇게 시사가 주중에 있고 영화와 사연이 주말 그리고 주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네. 중간중간에 생뚱맞게 막 주주총회가 올라오고 막 이러면 김프로가 조금 힘들구나. 그렇죠. 이게 녹음이 좀 늦어가지고 네. 허덕에다가 먼저 되는 거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편집을 일찍 마치면 0시 딱 자정에 업로드가 되도록 이제 이렇게 해놓는데 그게 안 되고 막 끝나는 대로 올리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새벽 3시, 막 4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편집이 막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어요. 네. 그래요. 자, 오늘도, 김프로쇼의 메인 코너, 코너 오브 더 코너, 킹 오브 코너, 선물 폭탄 코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공개 방송 오셨던, 현장에 오셨던 분들 위주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다 그분들 드립니다. 네. 술친구 한 박스, 백인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5월인의 선크림에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이연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번에 저희가 또 혹시나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이 오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냥 선물을 아주 그냥 퍼부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물 드릴 거 많잖아요. 네. 직접 오세요. 그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김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뭐요? 술친금을 내가 얘기한 게 한두 개야? 그러니까 술친금을 선물하면 괜찮다.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봤잖아요. 누구한테? 효과 있어. 술 약속 있을 때 제가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줬더니 한 봉씩 드린 거야? 한 봉지가 한 박스 줬지. 한 박스씩. 그럴 때 줬더니 효과 있어. 아 인기가 그래? 인기 있어. 여러분 괜찮아요. 봐봐. 그냥 던진 게 아니야. 선물용으로 딱이라니까. 오히려 어정쩡에 가서 이거 나중에 술 드시면 드세요. 이렇게 주는 건 좀 별로고 술자리 있을 때 챙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사람 되겠네. 그렇지.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써먹으세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제주도 하얀언덕 펜션. 오늘도 칭찬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그 앞바다의 그 바닷소리가 맴돌아요. 표선의 족장에 맴돌아요. 소리가. 근데 저는 그 녹음하면서 그게 충분히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파도 소리랑 이 좀 환상이에요. 정말 그냥 제주도면 당연히 바다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펜션 앞에 2차선 도로 건너면 바로 바다예요. 네. 그치. 그리고 그 까만 벽, 이게 돌로. 그렇죠. 현무암들이 있고요. 까만 돌이래. 그러니까 까만 돌. 좋았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이제 피곤해서 주무셨을 때 저는 또 기타를 들고 바닷가에 가서 허세샷. 기타를 바위에 올리고. 네. 사진 찍어가지고. 혼자서 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지. 네가 즐겨 듣던 그 노래. 네. 정말 멋집니다. 제주 하얀언덕 펜션. 진짜. 그래서 저는 가족을 데리고 한번 가려고. 가족들을 꼭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썸녀를 데리고 누구랑 가지? 그러니까 그때 여러 번 온다고 했는데 참. 그래서 김 선생이 또 애드립으로 가을쯤 공개 방송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다음번에 갈 때는 네. 저희가 그 공개방송 콘티도 만들어가지고 그쵸. 또 재즈가 알고 싶다 해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같이 모셔가지고 네. 가서 좀 제대로 스피커도 말 해놓고 네. 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느끼셨을 텐데 스피커가 없었어요 현장에. 그쵸. 그냥 저희 녹음하는 장비만 가져가가지고 앞에 모여 앉으신 분들이 안 들릴까봐 저희가 막 소리를 지르다시피 막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 거거든요. 육성으로 다 한 거라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 저희가 오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신나고 즐거워서 오버한 것도 있긴 하지만 목소리 안 들리실까봐. 앉아 계시는데 막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네.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스피커 없이 그냥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번은 제대로 이거 갖추고 네네. 또 무더도 이렇게 좀 만들고 저는 방송하면서 또 녹음 체크하느라 사실 그쵸. 녹음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힘들었어 사실.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골방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할 생각으로 갔던 거라서 눕방 할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 진짜. 네, 다음번에 저희가 혹시 가을에 공개방송을 제주도에서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제대로 한번 판을 벌려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 마지막 주에 비행기 끊으시라고. 아. 네. 그리고 지금 그게- 사세요. 네. 네. 김 선생은 그냥 농담하듯이 얘기했는데 네. 혹시 각 지역에 계시는 아. 펜션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네. 뭐 이렇게 저희 식구인 거 밝혀주시고 저희가 뭔가 같이 하시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 강원도 쪽에 뭔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말씀해 주시고. 서해안, 서해안, 남해, 뭐. 남해안, 네. 그리고 경기도 근방 어. 저희 다 환영합니다. 네. 제 출마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괜찮다. 선거 운동을 그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니 자연스럽게 우리 회춘 콘서트 이렇게. 그렇죠. 데이브니어의 해가지고. 회춘 콘서트. 아니, 왜냐면 제주도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 타 지역에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올 정도면 그렇죠. 오고 싶어 하시는 근데 분들이 진짜 대단해. 저희가 그냥 이 육지에서 음. 하게 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광고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밝혀주세요. 어디쯤 뭐가 있다 이렇게 정도만. 네. 제가 아무튼 따로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네. 자, 우리 돼지 엄마 밖에서 기다리는데 화낼라. 네. 예, 빨리 모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쪼꼬바이 드려. 네. 본 방송인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돼지 엄마 모시고 미디어 언론에 대해서 뭐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listening now 김프로 쇼 김프로 데이브니어 김 선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우리 돼지 엄마 네. 한 번 더 모셨어요. 그냥 고정하시면 안 될까? 네. 어제 집에 갔다가 오늘 다시 왔습니다. 40분 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매일. 살 좀 빼야지 이제. 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우리보다 김용민 브리핑이 순위가 저 밑에 있는 거는 다시 보기 힘들어요 이제. 네. 꿈을 야. 키워 이 사람아. 그렇게 스스로를 한정 짓지 마. 그래. 네. 여기 우리 대통합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거 좋죠. 대통합을 대통합. 해서. 네. 그렇게 괜찮지. 가도. 네. 그래. 근데 대통합을 하는데 네. 광고는 우리한테 인수를. 예. 요즘 송미호 씨 나오나? 송미호 씨는 이제 재즈가 알고 싶다. 네, 재즈가 알고 싶다. 아, 네. 그래요. 거기 이제 거의 좀 시들시들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힘들어요. 그 송미호 씨 예전에 네. 봤을 때, 나 그게 첼로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아, 콘트라베이스. 콘트라베이스. 네. 그 콘트라베이스를 보니까 왜 콘트라베이스를 넣는 가방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양반이 들어가도 되겠더만. 아, 그렇지. 네. 거의 콘트라베이스가 그분을 메고 다니는 것 같은. 누가 누구를 메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 뒤에는 그 아기 공룡 둘리 보면은 도우너가 첼로인가 바이올린 위로 타고 바이올린, 날아가는 바이올린. 네. 그런 그림도 연상이 되고. 야, 송미호 씨를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서요. 팬입니다. 이미 검증됐던 이름들이지. 네. 그러니까. 김 PD님 항상 송미호 씨.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난 나올 줄 알았어. 그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예. 그래요. 하여간 우리 여러분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자 체인점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 김프로가 김용민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광고 많이 해주시고 네. 이 어느 펜션? 하얀 언덕 펜션. 하얀 제주. 언덕 펜션. 제주 하얀 언덕 펜션. 저희는 사실 누가 오겠나. 뭐 공개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저희를 처음으로 이렇게 그 광고를 해주신 분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내려가서 예. 우리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녹음을 그냥 거기서 한번 하자. 이런 취지로 예. 이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저기 내려갔거든요. 예. 누가 오겠어? 한 4명 올 거로 봅니다. 뭐 이러고 이제 내려갔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그날 그 객실이 다 찼어요. 그거를 들으러 서울에서 오고 광주에서 오고 막 다 오신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 만큼 네. 팟캐스트가 영향력이 있는 거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디다 지나가다 연예인 만났는데 애청자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너무 이거 정말 선망했던 그런 연예인인데 안 척을 해주니까. 야, 누굽니까 누구? 송미요. 예. 농담이고 우리 조간 브리핑 애청하시는 분 중에 박혜일 씨도 있어요. 진짜요? 박혜일 씨. 네. 그래 박혜일 씨가 듣는다고 어디 가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힌 거야. 내가 놀라 자빠졌지. 야. 이야. 그래서 내가 밖에 방송에서 박혜일 씨한테 박혜일 씨, 저도 은교 10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하필 은교를 딱 찍으시고. 은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은교에서 박해일 부분을 본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말이죠. 왜 요즘에 얼마 전에 불금쇼에 나왔는데 무슨 콰이어? 누구더라 이름이 힙합 더 콰이엇. 더 콰이어. 네. 네. 그 양반도 또 우리 또 브리핑을 또 열심히. 네. 근데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면서. 유명하죠. 네. 미안하더라고. 네. 못 알아봐가지고. 야, 김프로쇼를 듣고 있는 연예인도 있을까요? 많이 계시지. 그래요? 많이 계실 거예요. 좀 수줍어하지 마시고 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팟캐스트가 사실 지난 9년 동안에 엄청난 상승을 했고 이거 혹시 아십니까? 2014년까지인가? 그때까지 인류가 이제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축적한 데이터와 2014년 이후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가 동일한 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네. 폭증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데이터의 그 소비는 엄청났으면서도 선택된 미디어는 한정돼 있다. 그렇죠. 라는 점. 근데 가장 수혜를 본 곳은 바로 팟캐스트다. 예, 한국에서는 특히. 그 해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국에 그 펜션 이름이 뭐라고? 하얀 언덕 펜션. 예. 그 화이트 벨리 펜션이 만약에 영국에 있다고 치면 어마어마하게 올 거야. 그렇지. 우리 해외에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엄청납니다. 많아요. 네, 저희도 진짜 되게 많죠. 많아요. 도리어 이 지상파 여기서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로 그렇죠. 해외에서 많이 듣고 계세요. 그래, 김프로 지상파 물을 빼란 말이야. 정말 아니, 뭐 이 친구 아직도 못 뺐군요. 아니, 빠지고 말고 할 게 없어, 이제. 덜 빠졌어, 아직도. 빠지고 말고 할 게 없어. 2년 반이시라는데 뭘 더 남아있어. 나 빼야 됩니다. 네. 머릿속에서 그걸 지워. 욕도 해야 돼, 욕도.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지. 못하면 배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는 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김영민 브리핑 나가서 좀 뺐는데, 안 되겠어. 이제 힘들어. 사무실 빼고 또 나니까. 이제는 과거의 동지였더라도 네. 욕을 해야 돼. 욕해, 빨리. 이런? 네, 아무튼. 네. 과거 동료였다도 막 욕해야 되는 거야. 저는 김용민 PD님 하시는 방송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마다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카이브가 엄청나시잖아요. 아카이브? 과거 예, 데이터들, 예. 음성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도 찾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쏙쏙쏙 뽑아가지고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이렇게 다 모으셨대요? 저의 취미가 네. 옛날 거 모아놓기? 모아놓은 것보다는 뒤져보는 거 이걸 찾아보기. 거기 KTV라는 네. 데가고 그 KTV film.ktv.go.kr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과거 대한뉴스가 다 있어요. 대한뉴스 있으면 거 가면은 박근혜 양도 나오고 저 영애 박근혜 양도 나오고 뭐 하여튼 재밌는 필름들을 많이 만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듣다 보면은 무슨 방송에 들어간 클립들, 이렇게 발언들, 옛날 발언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오리지널을 딱 따다가 탁 붙이시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다 찾고. 또 저것도 거예요? 한번 가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영업 기밀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국회 사이트 가면은 네. assembly.webcast.go.kr 가면은 영상. 영상도 있고 네. 음성도 있고. 그래서 그 옛날 88년 그 국회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회의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이야. 그걸 어떻게 그럼 소리를 다 듣고 찾느냐? 또 요령이 있지. 그게 회의록은 네.
텍스트로 돼 있구나. 그 48년부터 쭉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검색, 한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는 PDF가 검색도 가능해요. 그래서 단어 치고 국회의원 이름 치고 그러면은 또 나온다고. 이게 방법을 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좋아하는 분이 야, 하는 이런 거지. 얘기까지 해주니까 이 양반한테 반하네. 저 진짜 김용민 브리핑 너무 많이 그 들었다니까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야, 부목사. 그러니까요. 제가 교회 마케팅 담당.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예. 좋아는 이 양반은 좋네. 그렇죠. 좋아. 정말 우리가 아끼고 있는 비밀병기예요. 예. 김프로쇼를 실질적으로 김프로쇼의 비선실세. 이분이 김프로 아닌가 혹시? 써준 거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김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넌 김하마네, 그럼 김하마. 그렇지. 사실은 써준 것만 읽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참, 그 보면, 우리 팟캐스트의 영향력이, 이거는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고주들, 그 아무도 읽지도 않는 신문에다 광고하지 말고, 팟캐스트에다 한번 해보세요. 한 10배, 20배 효과를 그 신문에서는 영향력이 없으면은 영 아니야. 네. 근데 여기서 10배, 20배도 영 아니야. 예,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처음에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 안 가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저희 뭐 공개방송이라고 이제 하니까, 네. 그 펜션이 꽉 차고, 이제 거기에 왔다가 자리를 못 잡아서 옆 펜션에 묵으시면서, 뭐 다른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들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뭐 누구의 은덕도 아니고 바로 MB와 박근혜의 은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접할 만한 언론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이 미디어 환경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팟캐스트의 그 지난 9년 동안의 역할은 확실히 미디어의 해방구 역할, 보완을 넘어선 대안제가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의 이제 갈 길을 가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2012년만 해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팟캐스트의 인기는 여기로 끝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팟캐스트도 앞으로 무궁한 자리 잡았다고 봐야죠. 네. 이제는 미디어로.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안 와도 먹고 살 길은 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맨날 얘기하시는데 정치 이제 뭐 안 하냐 이런 질문 엄청 막 계속 여전히 받으시죠.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일단 뭐 제가 하고 싶어 한다 한들 누가 공천을 줄까? 아니란 말 안 하셨어. 야, 그렇구나. 아니, 근데 네. 이제 무책임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나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이거 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건 춘천시장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 왜 춘천시장이요? 제 고향이세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네. 예. 김진태부터 몰아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김진태, 그렇지. 내가 자유한국당원이구나. 그렇죠. 경선에서. 그 시장, 군수 이런 거는 또 그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하거든. 그러네. 근데 이번에 진태 형이 어떻게 봐요? 이거는 김프로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지, 이제. 근데 저 홍준표가 선거 때 그런 얘기 했거든. 김진태가 지금 2심에서 승소했지만 네. 대법원 가서 엎어지면은 어떡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홍준표가 웃으면서 법원이 재정신청 받아들였다면서요. 그거 빠져나가기 힘들걸요. 그런 얘기를 홍준표가 얘기했어. 그 말 뜻은요. 준표 오빠의 이야기가 상당히 아픈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재정신청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김진태가 네. 허위 사실을 그쵸, 담은 유포. 문자를 선거 때 뿌렸어. 그쵸. 네. 유권자들한테. 그런데 이 정치검찰이 또 선배라고 김진태를 무혐의 해버렸네? 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선관위에서 이 고발한 사안인데. 그래서 법원이, 그거 기소거리지만 그걸 무혐의로 처리하면 어떡해. 재판 걸어! 해가지고 결국 재판이 됐어요. 기소가 된 거지. 근데 그 재판에서 김진태가 벌금형 나왔잖아요. 벌금형이 나왔어. 네,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형이 200만 원. 나왔단 말이지. 네. 200만 원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 나도 알았는데 빨리 말할 거라. 이게 다 김용민 브리핑을 열심히 들어서 트레이닝 된 그때 거죠. 얘기했었나 내가.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홍준표가
재정 신청돼가지고 결국 당신 1심에 넘어갔잖냐. 기소돼가지고 재판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거 빠져나올기 힘들걸요? 이런 얘기를 홍준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부글부글 거리는 게 있었어요. 뭐에 대한 부글부글이에요? 그러니까 무혐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법원이 그거를 보고 이거는 무혐의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기소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직권으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심 결과가 200이 나왔으니까 보통 여기서는 줄어들려 그러면 80만 원 신공을 많이 쓰거든요. 80만 원이면 이제 100만 원 미치니까 의원직은 유지. 네, 100만 원 이하. 근데 뭐 아예 무죄를 만들 수는 없고 이거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하로 맞춰주는 게 80만 원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만 원으로 1심이 나온 경우는 지금 뭐 최명길 의원도 200만 원이 나왔죠. 그리고 뭐 김진태 의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뒤집어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니, 80만 원으로 나오기도 어렵다. 그렇게 낮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네. 제가 그러면은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춘천 국회의원. 그러네. 춘천 국회의원으로 바뀌었어요. 예. 준비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 액션은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정권의 희생양이다. 라는 거를 최대한 부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중에 이게 뒤집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라든 어그로를 끌어서 내가 뭔가 정권이 바뀌어서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봐서 내가 정치 보복의 희생양인 것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 지금으로선 김진태한테는 최선인 거거든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친박들한테서 나 호응받겠지. 누가 그걸 거기 상식적인 시민들이 거기 쓸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없어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안쓰러운 거죠. 야, 깨소금이네. 네. 정말 이건 진짜 고소한 게 그냥. 그냥 참기름 내가 진동하는 것으로 하면 됐어요. 장담컨대 시간의 문제지 30명 확정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질질 끌 수도 없잖아. 사실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의미가 다른 게 보통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그냥 착착 가던 거 하고 이거는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기소를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뭔가 시간이 더 늘어지고 뭐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프로. 역시. 이게 바로 김프로의 그 서초동 감식반장. 네, 감식반장. MC 보지 마. 그냥 패널로 이거 해. 그냥. 자, 이번 시간에는 4월달에 재보궐 하는 거야 그러면 춘천? 그럴 수 있겠네. 준비하셔야겠네.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내년 6월이다. 지방선거 6월이네. 딱 1년 뒤네요. 그러면 김용민 브리핑을 넘겨. 우리 김 선생 있잖아. 김 선생 선생 브리핑을 저 넘기자. 1년 안에 개명을 해, 개명. 김용민으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뭐 낙검수 열풍으로 이어져가지고 이 초석을 놓은 거는 이제 MB이기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언론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잖아요.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회복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시점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젠 그 왜 성서에서도 희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포로가 됐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좀 그런 시기가 됐다. 저 MB 정권 해직 기자 1호가 바로 노종면 기자입니다. 노종면. 3,000일이 넘었어요. 9년. 그거 거의 뭐 한 10년 된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린 딸은 벌써 대학생이 됐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참. 그때가 제가 검찰 출입할 때거든요. 이제 기소가 막 됐을 때 난리가 났었어, 새벽에. 그래서 당시에 YTN 반장, 그러니까 법조 반장 하던 사람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러면서 막 아침부터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다 만나러 갔는데. 누굴 만나러 다녔어요? 뭐 이제 위에 있는 결정하는. 검사들? 네, 무슨 뭐 함차장이든지 2차장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만나고 다니면서 공안부장이든지 막 이런 경우가 어딨냐.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안 만나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오더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오더 온 거예요. 안 만나주고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선배가 피를 토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래서 그때 그 출입하던 다른 기자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성명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약간 노종면 선배의 그 해직 기간 동안의 일들을 제가 많이 이제 접했죠. 그 형님하고. 벌써 얼굴을 보고 알게 된 거는 2011년
그때 그렇죠. 아니죠. 2010년에 제가 그 양반 처음 봤네. 그러니까 한 2년 지난 시점이었는데 저기 저 낙지 있는 그 무교동 네. 서림 낙지. 네, 뭐 이런 그 데 아니야? 근처에 어디 지하에 네. 그 LP판이 가득한 어떤 작은 카페에서 처음 봤는데 그 김진혁 PD라고 네. 그 EBS. 네. 그 양반하고 이제 뭐 전부터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 양반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양반 만났는데 차분한 그 분위기에 처음 봤지만 그분의 명성을 알고 있었죠. 노종면. 사실은 돌발 영상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 사실 방송 만드는 사람들은 방송 딱 보고 뭐 즐기기보다는 이걸 누가 만들었지? 그렇죠. 와, 네. 저 선수 누구지? 분석하게 되고. 저 시퀀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뭐 하는 것들을 관심을 가졌는데 네. 권갑장 하는 그 네. 권순욱 형이 네. 그때 알고 있었던 형인데 이거는 노종면이라고 YTN 자기 검찰 출입 같이 했었다는 거야. 98년 그쯤에 예, 그쯤에 이제 같이 출입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은 돌발 영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카메라 기자들이 다 찍어와요. 네. 다 찍어온 거를 거기서 이제 선별해서 이제 편집된 게 나가잖아요. 네. 그 자투리 영상들은 다 버리는 거야. 네. 뭐 그걸 다시 그냥 덮어쓰고 그렇게 해서 또 쓰고 리사이클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거 가져온 거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보죠. 다 봐서 여기 또 새로운 또 창조물이 나오는 거죠. 그 재미있는 영상들, 빼놓았던 영상들.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뭐 재활용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마스터피스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이 PD 그 이상의 PD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양반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 만났는데 너무 사람이 차분하고, 그래서 놀랐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하여튼 해직 기자로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실 때 같이 북 콘서트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가 그 이듬해 이제 국민 TV 하면서, 이제 TV 책임자로서 이제 그 노종면 선배를 이제 모시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TV 또 김용민 하면은 좀 깔보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 국민TV 내부에서. 아니 이건 외부에서, 아니지. 외부에서. 국민 TV에서 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외부에서 그래서 한자 낙고무수 바람 갖고 저렇게 또 어떻게 장사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선들이 있었고 또 내가 뭐 저널리즘 한다고 그러면은 좀 비웃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역력했는데 그리고 이제 노종면 선배를 만났죠. 또 이제 거절당할 걸 생각하고 만났는데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더니 합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참 이분이 그 뭐 신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뭐 밀당도 있었고 뭐 그렇죠. 그 스타일이 또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방송 실력 있고 또 이 어떤 방송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윤리, 직업 윤리 뭐 다 훌륭하지만 그분이 덕 있는 분이다라는 점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 반전. 아주 네. 날카로운 분이고 뭐 화가 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대놓고 화를 낸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래요? 왜요? 언제였냐면은 우리 저 불금쇼하는 정영진이 네.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퀴즈 프로를 같이 했었어요. 국민 TV에서 네. 이 똑똑한 12시. 그래서 낮 12시에 하는 생방송 퀴즈 프로였는데 진짜 별거 다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TV 조합원들 출연시켜가지고 네. 뭐 상품을 주는 게 아니야. 그 일정한 한 8문제 내서 뭐 한 6문제 넘기지 않으면은 못 맞추면은 그럼 이제 조합비를 내고 가는. 벌만 있지 상은 없는 그런 퀴즈를 냈지. 그런데 예를 들어 8개 다 맞췄다. 그러면 100점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김용민이가 100만 원 내는. 그래서 조합비를 100만 원 내는. 딱 한 번 낸 적이 있었어. 어떤 진짜 유식한 양반이 나와가지고 문제 진짜 어려웠거든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매우 어렵긴 했지. 말 못하게. 뭐 의학용어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 못 맞추게. 그거 다 맞춘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개편되면서 최욱이라는 친구가 한번 나왔는데 불금쇼 하는 양반 최욱.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그 완전히 그 뭐랄까 굉장히
루저의 전형인 또 조합원이 있었어요. 경춘선 패선부지라고. 그래서 이 친구까지 끌어들여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게 바로 불금쇼죠. 근데 불금쇼의 똑똑한 12시니까, 연애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연애 못하는 루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름을 딱 만든 게 딱딱한 12시. 딱딱한 12시. 딱딱한 12시. 딱딱한 12시를 만들기로 했다는데 막 보러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양반이. 그 방송이 장난이냐고 하면서. 인터넷은 좀 장난해도 되는데. 보러 화를 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꾼 게 불금쇼예요. 또 불금쇼 장명에 또 비어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딱딱한 12시는 내 생각이 아니었고, 그 저질 정영진이가, 내가 이걸 대신 먹었지. 하여튼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네, 우리, 하여튼, 노종면 선배는 아주, 정말 반듯한 분이고, 누구보다도 YTN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양반만 생각하면 그 양반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다른 정당, 이런 몹쓸 정당에 대한 강력한 문제인식은 느껴져도, 예를 들면 뭐, 더불어민주당, 혹은 뭐 정의당, 이런 당을 뭐, 이렇게 좀 띄워준다, 키워준다? 이런 정치적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상남자란 말이 있듯이 상기자예요. 상기자. 그래서 이런 분이 YTN 사장이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공영방송의 개혁의 한 3분의 1은 이루어진다. 내부에서는 굉장히 답답한데 그 기대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만약에 YTN의 그 노종면 기자가 사장이 되면 아마 뭐 뉴스의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종편 수준 JTBC를 능가할 만큼의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또 높아진 공신력 이걸로 YTN의 그 전성기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라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직 그러면 만약에 복귀하신다면 이렇게 손발로 움직여줄 그런 좋은 플레이어들이 YTN에 많이 남아 계신가 보죠. 아유, 그럼요. YTN이 그렇죠. 사실은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선후배 사이에 그 저게 굉장히 돈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 필름을 돌이켜보면은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장이 있고 사장이 결국 사실상 방송 편집권 이걸 다 장악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 그러니까 노종면 선배가 해고되고 막 그렇게 YTN 투쟁이 막 들불처럼 일어났을 그 시점에는 YTN이 자기 노조의 입장을 보도하는 거야. 사측의 입장의 보도가 전혀 안 나오고, 막 그 노조원들이 막 피켓 나눠주고 뭐 투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YTN 뉴스에 나오던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노종면 선배가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되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뉴스가 싹 사라졌지. 그러니까 실력자들은 아직 남아있고. 일단 YTN 선수들이 굉장히 트레이닝을 하드하게 받아요. 그래요. 왜냐면 뉴스를 하루 종일 돌리니까 거기는 뭐 원고가 조금 있거나 그 기사를 빨리 써야 되고 빨리 쓴 걸 가지고 또 생방송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지상파들은 딱 정해진 뉴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짧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한두 문장 읽고 그다음에 수첩을 보면서 막 이렇게 허둥허둥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트레이닝을 오래 받기 때문에 숫자는 굉장히 적은데 뭐 이렇게 혼자서 맨파워가 굉장히 높죠. 네. 하여간 만약에 YTN 사장이 된다면은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해직 기자가 돌아가는데 귀환하는데 사장으로 귀환한다. 이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론 자유 역사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기지 남을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사실 촛불혁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겠다인 건지, 가능성이 높다신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제가 그 기억이 좀 복잡한 게, YTN이 공영방송이다라는 말은 좀 생소하시죠? 네. 근데 이게 또, 지분, 51% 넘는 지분은 공기업 지분이야. 뭐, 한전, 뭐, 이런 계열사들, 이런 지분들이 모아져서 51%가 넘는데, 그러니까 공기업들 지분이 그 다수 지분이면은 그건 공영방송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마음을 먹고 뭐 그리고 지지난 정부처럼 마음을 먹고 내가 여기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못할 건 없다. 지난 YTN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장 하던 사람이 왔거든. 그 왜 그러겠어? 위에서 누가 꼰질렀어? 위에서 이렇게 짓누르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 인맥이라는 얘기도 있었어. 그 양반이 조준희 전 사장.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밑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나가니까. 근데 이게 언론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게 노종면 선배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YTN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느 몇 층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아니, 변기가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아니, 뭐, 이건 적절한 그 정도로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 아닌 것 같은데, 여하간. 네. 그럴 정도로 YTN 사장이 되면은 업무 보고가 필요 없는, 다이렉트로 바로 지시와 개혁안이 나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방송 개혁의 취지를 담은 YTN 인사를 한다면은 노종면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언론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리고 또 무너진 언론에서 나름대로 대한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야 이거는 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뭐 이런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언론과 관련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네.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한경호 사건, 요거는 한번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문바 덤벼라 이런 그 SNS 한마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건 일종의 어떤, 뚝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밝혔고, 돌아가신 백무현 화백이 하신 말씀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그 어떤 배경에는 이런 진보 언론의 그런 보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그런 이명박 정권의 기획수사였는데, 그 기획수사라는 그 본질을 알면서도 노무현 당신도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냐. 한나라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범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리 저지른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칼을 쑤시고 들어갔는데 전 처음에는 진보 언론이 우리에겐 편이 없다. 우리는 정의의 편이다. 누구나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원칙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구성원으로 있는 젊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글 쓰는 거나 생각하는 걸 보면은 만만하고 쉬운 상대는 더 세게 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대상을 상대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은 그 후폭풍 뒷감당 이게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좀 덜 맵게 하고 그 대신에 이쪽 편 만만한 사람들은 세게 얘기함으로써 자기 어떤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존재감 또 이거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에 충실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성 같은 것 좀 갖고 싶은 마음 그런. 그렇지. 자기 항상 심판자로서의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알아차렸는데 우리가 이제 하여간 지금은 우리가 진보 언론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될 상대다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폭발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노무현 같이 문재인은 이길 수 없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커지고 있는데 이 기자들은 달라진 게 없는 거니까 사실은. 정치 권력도 그렇고, 재벌 권력, 자본 권력도 그렇고, 검찰 권력도 그렇고, 다 지금 도마 위에 올라서 개혁하기 일보 직전인데, 언론만 변함없이 심판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본인이 굳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누가 꼭 집어가지고 공격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는 게 없지 않다고 봐야죠.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검찰, 재벌, 이런 개혁 대상은 행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와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개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언론은 행정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의 청취자 또 시민으로서.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그건 지금 그 뒤로 한경호 이 프레임 이후로는 완전히 신문들이 마치 550 시절에 서울신문을 보는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날 세우는 일을 극도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니 뭐 사실은 그 논조가 틀리진 않아요. 50 시절의 서울신문은 나쁜 것도 옳다라고 얘기한 신문이기 때문에 그건 비판받아야 되지만 좀 한겨레 경향신문 논조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걸로 사실은 지난 세월에 어떤 이런 여러 우려가 됐던 분들이 퉁쳐질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국면으로 돌아가서 저는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분별 없이 다 비판을 했는데 가장 큰 권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권력의 프레임 속에서 작동되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네. 그러면서 무엇이 역사적 대의에 부합하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편들어줄 땐 편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언론상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팟캐스트는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셈이 됐어요. 네.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 기성 언론들, 특히 뭐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로 팟캐스트가 뭐 문바들 뭐 저거다. 선명한 논조 유지했었잖아요. 네. 또 그 대의가 사실은 뭐 어떤 그 진행자들의 개개인의 생각보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또 수렴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감정에 대해서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다 뭐 문바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 그럼 MBC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MBC는 어떻게 될까요? YTN은 그렇다 치고. 공영방송들. 아니, MBC는 뭐 이제 제가 봤을 때 시간 문제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방송통신위원회 거기에 이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을 해임할 수도 있고 네. 또 임명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바로 고영주 아닙니까? 네. 뭐 그리고 또 변희재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6대3이야 지금. 네. 부여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파가 6이고 아직도 야권파가 지금의 여권이죠. 네. 그 3명이고.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3대2의 구조로 돼 있어요. 정부 여당이 3, 네. 야당이 2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황교안이가 야로를 부려가지고 그렇죠. 정부 여당 몫의 하나를 지가 임명해 버린 거야.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당 2 그리고 야당 3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황교안이가 세운 사람을 이번에 이차관. 미래창조 차관으로 옮겨가면서 다시 3대2로 복원했단 말이죠. 하하. 네. 이 3대2 구조 속에서 예를 들어서 MBC 박문진을 손본다.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박문진의 구조가 6대3, 문재인 정부 6, 그리고 저쪽 3 이렇게 돼버리면은 김장겸의 목숨은 뭐 파리 목숨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수를 둘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흔들어서 김장겸 내쫓는 게 그게 가장 온당한 방법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좀 갈등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MBC가 참 뭐 쉽지는 않아요. 시용 뭐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같은 이념성일까? 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예. 조직 내부적으로는 상흔이 깊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는 좀 갈등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걔는 사람들이 찍소리도 많더라고요. 못해 이제 내가 봤을 때 단언하는데 찍소리 못해. 그리고 아직 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가 수적 위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장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길 바라는 거지.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기를 내쫓게 하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자기는 뭐 쫓겨나더라도 나중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어디 나올 때 공천 하나 받고. 얼마나 좋아. 그림이 딱 좋잖아. 근데 그렇게 해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지. 밑에서 그 관훈 나이트에서 김장겸 사장 쫓아내는 그 방식 몇 가지 제시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바로 이제 언론계의 바웬사. 그렇죠. 현상윤 전 KBS 노조위원장. 지금 국민 TV 이사장이신데 이분 말씀은 한 일주일만 출근 저지하면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과거 박근혜 때는 출근 저지 해봐야 그 나머지 공권력과 자기는 한편인데 경찰 부르면 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 부른다고 경찰이 오겠어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울러 김장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길 바라겠지만 본인 자신도 무리수를 못 둬. 무리수를 두는 순간 이제 쫓겨날 명분이 쌓이는 거죠. 제공하는 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안 똑똑한 김민식 PD가 막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렇게 상암동 사옥에서 외치고 있고 그 외치는 사람들이 한 100명으로 불어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시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거 이제 뭐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고대용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KBS, MBC는 뭐 시간 문제다. 그렇게 절개 있는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그때 김장겸이가 이제 국제부장이었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면 오바마의 당선이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그쵸. 뭐 한 10개 아이템 정도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5개만 떨렁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 저기 왜 5개만 했냐 했더니 오바마 뭐 대단하다고 그 노무현이처럼 젊은이들 그 선동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편집회의 때. 못 쓸 양반이구만. 이게 얼마나 웃기. 그런데 또 그런 김장겸이 그때부터 이미 어떤 그런 저기 실세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나 봐. 이번에 트럼프 됐을 때 되게 좋아했겠네요. 그렇지. 왜 그러는 걸까요? 트럼프야말로 선동에 의해서 당선된 그러니까요. 건데. 예. 재밌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무튼 뭐 언론이 좀 정상화되고 그동안 고초를 겪었던 뭐 언론인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봤던 이 황당한 것들을 다시 겪지 않으니까 예. 그 단초를 조금 잘 놨으면 좋겠고 그것이 성공해야 그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된 정보들이 골고루 다 전달됐다는 전제하에 어떤 쪽을 선택할 거냐 그게 이제 결정되는 거라서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없거든요. 지상파와 기존 메이저 언론 신문사들의 영향력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향후의 그 어젠다 세팅과 미디어의 그 방향성 어떻게 과거처럼 그냥 신문과 TV의 힘이 다시 복원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구도처럼 계속해서 다매체로 갈지 좀 이게 궁금해요. 아니, 신문은 끝났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신문은 끝났고. 아니, 신문, 뉴스 산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종이신문으로 찍혀 나오는 이제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네. 그 종이신문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이제 하지만 뉴스는 안 죽죠.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꼼수다 했을 때 주진우 기자 나와서 굉장히 히트 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미 2007년에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에 텍스트로 기사를 냈던 것들이에요. 그걸 사실상 다시 말로써 풀어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말로써 듣기 좋게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텍스트에는 감정, 뉘앙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팟캐스트에서는 막 그걸 얘기하면서 뭐랄까 연기적인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는 유효화돼 문자 미디어는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보내는 게 사실상 라디오 콘텐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상파 라디오는 지금 신문보다도 더 위태로워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방송이 7080 음악만 나와. 그렇잖아요. 최신 음악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어디 나오냐? 저기 프로듀스 101 하는 뭐 이런 엠넷에서나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라디오는 이렇게 7080 음악만 내보내다가 저렇게 소멸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올드 미디어들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 케이블 TV나 이런 PP들도 역시 서서히 노후화돼 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유튜브로 갈아타고 있는 현상.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새로운 채널에서 그러면 돈을 누가 쏟아부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이 벌리는 구조를 어쨌든 짜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뭐 이런 쪽은 뉴미디어들은 돈을 대량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직 형성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아직 약간 좀 다른 게 보는 게 올드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지고 갈 거냐에 따라서 향배가 좀 죽는 회사들도 생길 것이고. 지상파의 그 과정 구조는 뭐 당분간 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리소스를 잘 써가지고 뭔가 뉴미디어를 또 계속 그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남을 것이고 그거에 실패하는 곡은 꼬꾸라지겠죠. 네. 사실 이제 기존의 지상파 방송의 또 여러 가지 족쇄 중에 하나가 이제 저거죠. 심의. 예. 그 뭐 어떻게 상표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그리고 또, 근데 또 그렇게 또,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민주당을 하나 부르려면 바른정당도 불러야 되고, 그쵸. 국민의당도 불러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불러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뉴스 공장은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원이 담긴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그냥 인포메이션을 누가 던지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캐릭터, 이게 김용민이 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지. 김용민 브리핑을 다른 데이브 뉴가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뉴스를 누가 전달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참 위태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누구 사고를 쳐서 해코지를 했다. 난 좆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 순간. 근데 위태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전달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사람들이 다 되게 다면적으로 보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보고 보면은 나를 잘 모르는 것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아니, 이 인간들이 왜 날 그렇게 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저 사람들이 나의 이미지를 소화하는구나. 연예인급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결국에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나를 떠났다. 이미. 그런 판단이 들면서. 유명인의 숙명이죠. 어쩔 수 없지. 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러워하지 말아요. 피곤해요, 그거. 피곤해. 자꾸 꿈에도 나와. 야, 진짜 택도 없다. 그래, 아니, 나는 우리 김프로쇼가 농담처럼 처음에는 제가 시사 얘기하지 마라 했지만, 시사 얘기했을 때 탄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데, 이 반어법으로 얘기했는데 정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시사 얘기는 안 한 거야. 맥주 얘기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헤맨 거지. 그래서 내가 그만두니까 갑자기 또 시사 얘기를 하더라고. 재빨리. 이거 바로 치고 올라오잖아. 우리 또 김용민 브리핑을 배려한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김프로한테 제가 권고를 하자면, 이 김프로 쇼한테 권고하자면 시사로 가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혹은 어떤 그 정권 교체의 의미가 확실하게 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다시 맥주 얘기, 영화 얘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 국민들한테도 이런 모종의 이 혁명이 완수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4.19 이후 1년 후에 군사 쿠데타가 나가지고 박정희가 집권을 했듯이 얼마든지 이 시대가 역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사 컨텐츠를 더 찾게 됐고요. 제가 그만둬서 그 뒤로 몰랐는데 김어준 총수가 그러더라고. 더 늘었다. 대선보다도 더 이제 그 컨텐츠 소비량이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뉴스를 안 하려고 기자를 그만뒀는데 시사를 해야 되는 이. 근데 도리어 SBS에 만약에 있었으면 이런 거 못하지. 그러니까 김프로는 훨씬 더 지금 좋은 환경에서 뛰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다 같이 좀 시민들이 여전히 팟캐스트에 기대는 게 많고요. 제가 텔레비전도 많이 봤거든요. 멀었어. 지금 이 종편이나 뉴스 채널이나 지상파나 멀었어. 그 뉴스 제작 낡은 공식 그대로 뉴스를 합니까? 그렇죠.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얘네들한테 희망을 걸 게 없다.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또 총선까지는 이 시사 컨텐츠가 더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까지 좀 하여튼 이런 흐름들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법조에 대해서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잘 읽고 있는 우리 김프로가 만약에 이 팟캐스트를 확실하게 잘 만들어내서 캐릭터를 잘 만들어낸다면은 이거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네. 그리고 또 하얀 언덕 여기는 대박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야, 근데 대전마 부니까 편하다. 말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야,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네. 나 지금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계속 만 했어. 하고 싶은 말은 1년 뒤에 1년 뒤에 교회 찬양 사역자로서 저 장로로 가는 겁니까? 장로 선교사로 모시지. 선교사로 모시지. 험지에다가 험지에 홈지에 사회 선교사. 사회 선교사 좋습니다. 저희 앞으로 새로 시작할 김용민 브리핑이랑 김프로쇼는 이제
자매 팟캐스트. 자매 팟캐스트. 프랜차이즈 팟캐스트. 그럼 저희 로고 이렇게 박아도 돼요? 김용민 자매 팟캐스트로. 그렇게. 상호 간의 어떤 활발한 교류. 이런 거 같이. 그래도 MOU 체결식도 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 아까 악수했잖아요. 그걸로 다 하면 돼요. 그걸로 합시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기대해주시면 돼.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프로쇼,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한다고 김프로쇼를 듣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 하나 끼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김프로쇼는 좀 계속 롱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좀 뭐 기도 같은데, 이거. 무슨. 아무튼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또 이 누추한 것까지, 또 김프로쇼를 낳게 한 장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싸질러만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김용민 브리핑에 또 제가 나가서 이제 매일 짧은 시간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할 텐데요. 하여튼, 둘 다 즐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같이 가면서, 또, 언론이 무너진 지난 10년의 우리 폐해를 봤으니까, 제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돼지 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는데, 고대하시던 그 프로, 열심히 가서 또 반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 순위가 좀 주춤하고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수혈을 해가지고 약발 부흥회를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